산 높고 골 깊은 강원도의 문을 여는 곳. 가슴 속 그리운 고향의 풍경은 질박한 삶의 노래가 되어 흐르고 세월을 품은 삶의 터전에는 선대의 먹과 지혜가 빛납니다. 고단한 도시의 삶을 보듬어 주는 곳.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자연은 때로 예기치 못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봄빛을 기대하고 찾아간 치악산엔 때 아닌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른 봄과 겨울 풍경이 어우러져 색다른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와, 진짜 강원도는 강원도다. 꽃이 활짝 필 시기에 여기는 눈꽃이 활짝 폈네, 아주.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설경에 취해 산을 오르는데 계곡 옆에 웬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상원사에 오시는 분들께 안쪽 통에 있는 물건을 조금씩 가지고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통 위엔 상원사로 보낸 우편물들이 있었는데요. 뭐가 있고? 치악산 상원사 주지스님. 제가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1288m. 원주의 진산인 치악산은 설악산, 오락산과 함께 3대 악산으로 불립니다. 높고 험한 산을 악산이라고 하는데요. 눈까지 쌓여 있어 오르는 길이 더 만만치 않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눈발이 더 세져서 걸음은 더디기만 했는데요.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그래도 소리는 좋다. 3시간 가까이 산을 오른 끝에 상원사에 도착했습니다. 와, 야, 저 암벽 위에 사찰이 있다니, 야, 정말 멋지다. 해발 약 1100m. 상원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찰 중 하나입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년고찰 상원사. 그 옛날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사찰을 지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나저나 우편물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 저기 누가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생,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이 계절에 눈이 왜 이렇게 오나요, 여기? 여기는 4월 거의 말일까지 와요. 그래요? 주지스님한테 온 거고요? 예. 상원사의 유일한 승려인 주지스님은 인도로 수행을 떠나고 안 계셨는데요. 오공스님한테로. 예. 이렇게 여기 예. 진도분들이 오실 때 다 예. 이렇게 전달해 주시나 봐요. 예, 다 이제 갖다 주시고 예. 너무 많을 때는 이제 거기다가 까만 봉다리에다 묶어가지고 예. 통 위에 올려놓으면 예. 이제 등산객들이 오시면서 하나씩 갖다 주세요.
또 여기 계시면 장 보러 가시기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예. 봐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올 만큼만 지고 오고 예. 나머지는 또 그렇게 묶어놔요. 까만 봉다리 아, 많지요 그 턱 네네. 속에. 그러면 또 갖다 주세요. 아, 그것도 큰 그 빨간 통 속에. 예, 예. 눈이 많이 와서 치악산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4월 말 고즈넉한 산사의 설경도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치악산은 가을 단풍이 특히 아름다워서 붉을적자를 쓰는 적악산으로 불렸는데요. 치악산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배경에는 상원사의 범종이 있습니다. 보온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범종엔 은혜 갚은 까치로도 알려진 구렁이와 꿩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이게 종이 보은의 종이라고 은혜 갚은 종이라는데 예, 예. 왜 이게 은혜 갚은 종이죠? 아 이제 여기 그 전설이 예. 그 옛날 이제 선비가 예. 이제 이렇게 산길을 오다가 이제 그 꽁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우는 소리 들려서 예. 이제 이렇게 갔더니 앞놈을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으니까 순놈이 가해를 빙빙 돌면서 이제 아.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비가 이제 작대기로 치니까 구렁이가 이제 풀어준 거예요. 네. 앙심을 품은 구렁이가 선비를 위협하며 상원사의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선비가 살려준 꽁이 종의 제머리를 부딪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꽁치자를 쓰는 치악산이 된 건데요. 보은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종소리가 산사에 그윽하게 울려 퍼집니다. 상원사 계곡 밑에는 성왕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숲이 있는데요. 와, 멋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오, 내과도 비밀의 화원 같은 넓은 숲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야, 정말 멋있다. 그림 같아요, 여기. 네, 이것이 바로 신들이 사는 숲풀입니다. 아, 여기가 신들이 산다고 해서 그 성왕님이란 뜻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봄비를 맞고 한껏 물이 오른 나무들과 꽃을 보니 이제야 봄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숲속엔 오래돼 보이는 나무들이 질비했는데요. 지름이 30cm가 넘는 나무만 해도 100여 그루에 달합니다. 특히 중부 온대 지방을 대표하는 화렵수가 많아서 화렵수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학술적인 가치도 높아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 이 나무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두 팔을 쫙 벌리고 환영을 한다는 그런 포즈로 서 있는 나무 같은데 무슨 나무죠? 예, 이게 물풀의 나무라는 것인데요. 네. 이걸 물감을 들이면은 세탁을 자주 안 해도 되고 또 이 물감이 또 포르기 때문에 이 푸른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신비로운 감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고급 승복을 만들어 입는데 아하. 사용을 했다. 성왕님이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의 각별한 보살핌 덕분이었는데요. 100여 년 전부터 1년에 2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큰 나무 2그루가 서 있는 이곳이 제사를 지내는 성황당입니다. 이 양쪽의 나무들은 무슨 나무인가요? 성황당을 지키는 네. 나무라고 해서 당목이라고 합니다. 아, 당목.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것이 엄나무, 300년 된 엄나무고 이쪽에 우와. 보이는 것이 역시 300년 된 전나무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믿기는 이 성황당 신이 하늘에서 전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오. 여기에 성황당에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고. 야, 우와, 뿌리만 이만하네. 예, 그리고 밤도 못 앉겠다. 와, 나무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신성한 힘이, 신성한 실력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아. 수백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숲.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아, 산세 좋고. 야, 여기는 산중턱인데 누가 이렇게 또 논을 잘 갈아놨네. 사람들이 여기까지 사나? 치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성황리 마을에서도 오지로 통하는 절골은 화전민들이 살던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2가구만 살고 있는데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바로 김태진 할아버지 댁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도 집이 있네. 와. 야, 소가 있네, 소가.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소가 이렇게 있네요. 예, 우리 농사 짓는 소래요. 아, 소로 농사를 지세요? 예, 아직도요? 예, 옛날 식으로다가 예. 소 가지고 밭을 갈고. 그래서 저는 경운기도 쓸 줄도 몰라요. 이 소 가지고 만날 농사를 지니까. 아, 평생 소하고 같이 예, 농사 지신 평생 거예요? 소하고 여태까지 아. 농사 짓고 있어요. 야, 산비탈에 만든 밭이라 좁고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와. 농기계를 쓸 수가 없는데요. 마침 옥수수 밭을 갈 때가 됐다고 하셔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랑 씌워가지고 왔더니 뜯어 먹느라고. 가만히 있네요, 그래도. 예, 이제는 그래도 많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8살이면 그래도 몇 해를 배워서 한 5년간 3살 때서부터 가르쳐서 한 5년 일을 했으니까 아, 3살 될 적에 가르칠 적에는 저 쟁기를 3개를 뿌질렀다고 막. 요 돌은 많지 말을 안 듣고 막 내뛰고 했는데 쟁기를 3개를 뿌질러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소를 쓰니 일이 더딜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도며 힘이 웬만한 농기계 못지 않습니다. 소를 어르며 밭을 가는 모습이 더없이 정겨운데요. 수없이 해온 일이기에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염없이 어미만 바라보던 송아지가 어미 곁으로 달려온 거죠. 이리야! 이리야! 새끼가 와서 일을 못하겠네요. 이리야. 어미소도 새끼가 걱정스러운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와, 진짜 아버님 어떻게 하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골 갈아 놓을까요? 자, 우리들이 하는 거야. 자, 어디. 소무씨인데요, 소무씨. 어디. 아버님 가시니까 아예 말을 안 듣네. 야, 진짜 소무씨 당하는 기분 별로네요. 어디로 가? 그쪽 가. 어디. 이래, 그쪽 가야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진땀을 뺐습니다.
갈아졌나? 이래. 아버님 이거 소 돌 때 무슨 노래 하시던데 그거 무슨 노래예요? 소를 알아듣도록 네. 이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청성스럽게 그냥 노래 삼아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냥 할까요? 네, 그냥. 간물이 와서 이렇게 돌 적에 와, 돌아. 네. 돌아서라 이밭짜리 빨리 갈고 저기 저 밭 갈아서야지 이밭 저 밭 다 갈아서 콩도 심고 팥도 심어 천하지 대복이라 농사밖에 또 있는가 이랴이랴 어서 가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소는 할아버지에게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일이 끝나면 저녁 식사보다 소여물을 먼저 챙기시는데요. 여물을 주고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밖에까지 다 먹읍시잖아. 그 사이 마당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종 산나물과 채소가 들어간 감자전인데요. 절골 토박이인 할아버지와는 달리 평창에서 시집온 할머니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숨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올적에는 산골이 이렇게 산골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좀 편편한 데 사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산골이더라고요. 편편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이모님을 내가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왜요? 이모님이 중신을 했거든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와보니까 뭐 먹을 집에서는 그래도 쌀을 먹다 여기 오니까 그 옥수수, 뭐 보리쌀도 먹기가 좀 힘들어요. 사와야 되니까. 그 옥수수를 먹는데 애기가 뱃속에 있으면요. 네. 그거 뭐 한 가지 음성만 자꾸 먹으니까 아주 그게 또 못 먹겠더라고. 입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시집 오셨을 때 그 이후로 살면서 불평불만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맨날 산골에서 산다고 원망을 많이 듣는데 원망을 많이 드셨구나. 그 원망할 적에 내가 그 해명을 그렇게 말해준다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은 농사꾼은 농사만 제대로 지어놓으면 겨울에는 추우면 가만 들어앉아 뜨신데 불 떼고 노는 게 그 농사고 1년 해봤자 6개월? 네.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걸 생각해보라고. 농사꾼이 제일 좋다고 나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어머님한테. 그러다 여기 평생 사시게 됐는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여기 평생 사신 게? 공기도 좋고 네. 올 적에는 옥수수 네. 옥수수 저게 뭐야 이렇게 그런 통 하나 있는 집에 왔는데 네. 와가지고서는 그래도 많이 살림이 늘었어요. 살림이 네. 조금씩 늘 때. 그래도 남들이 다 부자라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죠? 처음에는 옥수수밖에 없는데 이제 네. 갈수록 살림을 많이. 동쪽으로는 치악산이 에워싸고 서쪽으로는 섬강이 흐르는 원주는 강원도의 관문이자 서울과 강원, 충청권을 잇는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입니다. 원주의 동쪽 끝에 있는 서만이강. 강물에 둘러싸인 산의 모습이
섬의 안쪽처럼 보인다고 해서 섬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영월군 주천면과 원주시 신림면을 가로지르는 이 강은 아름다운 계곡으로 유명합니다. 치악산 서쪽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에는 강원도의 청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수량이 풍부한 데다 물이 워낙 맑아서 여느 계곡이나 강에서는 보기 힘든 어류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침 계곡엔 마을 주민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고 계세요? 가지요? 아니 여기 가지가 있어요? 손에 한번 보여주세요. 오! 와. 아니 우리 진짜 가지네요. 진짜 가지지요. 안 가졌잖아요. 야 알도 있고. 와 얘는 안 진짜. 가지고 얘는 순님이야. 그 알이 없어 얘는. 아 이건 수컷이고. 그럼 야. 가지고 쑥기니까 안 기스러. 아이고. 저 어릴 때 가지 보고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또 잡으셨네? 네, 너무 많아 여기. 1급수에서만 산다는 가재. 그런데 가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 이거 알은 뭐예요? 여기 도롱뇽알이 도롱뇽알. 아 이게 도롱뇽알이에요? 네, 여기 도롱뇽알이고. 우와. 야 이거 진짜 보기 여기 도롱뇽이 도롱뇽. 진짜 도롱뇽이네. 네. 와. 여기 애기처럼 발톱이 있어요. 끝에 까맣게. 아 귀엽다. 진짜 이런 거는 다른 물에서 보기 힘든데 네. 여기 가지하고 도롱뇽 말고 또 뭐 다른 것도 살아요? 이것도 버들필이라고. 예. 이런 거 그거 1급수에 사는 거 그거. 그렇죠, 그것도. 네. 예. 버들필이라고. 버들피리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긴 겨울이라서 없고 예. 웅둥이가 좀 있는데 물이 좀 쉬는데 예. 쉬는 데는 버들피리가 있다고. 아. 야, 겨울에 막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가재가 이렇게 흔하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가재가 이렇게 쉽게 잡히나 보죠? 아유 자꾸 말고 여기 돌만 넣치면 돌만 넣치면 가재인데 뭐. 돌만 이렇게 네. 하면 한번 잡아보실래요? 와, 한번 잡아봐야죠, 그럼 저도. 가재 잡고 놀던 어릴 때 실력을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재도 낯을 가리는지 그 많던 녀석들이 제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나왔다. 쌍마리 있다. 가졌다. 쌍마리. 숨어있다. 그럼 빨리 안 도망가죠? 빨리 도망가지. 여기 도치 보니까 잘 잡아야 돼. 몰라. 여기 쫓아가지고 죽는 날이 좀 하고 아이가 엄청 아프게 쫓아간 거야. 야, 딱 잘 잡았다. 엄청, 해. 야, 제가 잡은 잘생긴 가재입니다. 잘생겼는 거. 또 찝으려고 그러잖아. 갖다 대봐. 속으로 갖다 찝어버리고. 오! 도망갔잖아, 그럼. 욕하다. 아니, 진짜. 찾았다. 어머니, 선수씨. 오! 보세요. 와, 이거 개만큼 센데. 지금 놀면 가지. 내가 안 잡아서 놓쳤지. 뭐, 또 내려가는데 뭐. 아니, 그 도망가는 걸 어떻게 그걸 빨리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리 오고는 잡았지. 선수시네, 어머니. 아이, 조금 잡았잖아. 어머니께서 조그만할 때부터 잡으셨으면 경력이 그럼. 몇십 년이에요? 아유, 한 7, 80년 잡은 것 같은데. 잠깐 방심해서 실수를 했지만 일단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저 있다. 간다. 있다. 저거 간다. 옳지, 잘 붙들어. 잡았어. 나. 색깔이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딱 위장하고 있어갖고 색깔이 같아서 안 모였어. 오늘 저 3마리 잡은 3마리. 아이고, 많이 잡아. 알까지. 와.
계곡 하류에 자리 잡은 황둔마을은 옛날 시골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소박한 풍경과 청정한 자연 덕분에 강원도에서도 소문난 쉼터가 됐죠.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놀러 많이 오나요? 아니 오마고 여기 뭐 서울에서 많이 오고 예. 여기 같은 강원도라도 예. 강원도라도 여기 원주 뭐 인대에서도 많이 온다고 여기. 아, 춘천에서도 그래요? 오고 여기가. 야, 그만큼 여기 살기 좋다는 거 아니에요? 공기도 좋고 자연이 좋아서. 서울 갔다가 금방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재가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와, 색깔이 너무 이뻐. 색깔이 너무 이쁘죠? 와, 냄새도 너무 좋고. 와. 옛날에 이래 먹고 살았어. 이거. 지금은 놀이 삼아 가끔 계곡에 나가지만 예전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가재를 잡았는데요. 옛날에 이래 먹고 살았어. 뭐 먹고 살 길이 뭐 있나. 그래서 이제 장도 이렇게 된장. 야, 진짜 시골 된장이네, 막장이네. 그럼 옛날 고추장이 어디서 된장에다 국 찍어서 이 옛날 맛으로 먹는 거야. 고기 사먹을 어디서 야는 돈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돈 안 들어가. 차보다가 이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야. 돈 안 들어가도 이게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시골 사람 뭐 이런 거 어디가 먹어봐. 그러니까 진짜 시골의 맛이 입안 가득 그냥 나네요. 이 된장이 그 맛있는 거야. 고추장은. 따뜻한 인심이 있어 더 즐거웠던 시간. 도시에서 그리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원주천. 둔치에서는 매일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농산물 직거래 시장이 열립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싱싱해 보이는 채소들이 가득한데요. 모두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산에서 캔 것들입니다. 이거 뭐예요? 새고기. 새고비. 고기를 삶으셔가지고 이걸 씌워가지고 저기 뭐 볶으면 맛있어. 그리고 저기 뭐야 생선 찌진인데 밑에 깔고면 봄은 왔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워서 여기저기 불을 피운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기발한 방법으로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 그건 뭐예요? 뭐? 지금 방금 그거. 초를 넣으셨구나. 예예예 초. 이게 깔받는 거예요. 깔고 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예예. 또 나도 드세요 그거. 예 뜨거워야 따뜻해요. 이렇게 높으면 앉아서 이게 팔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얕은 걸로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개발한 의자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주 뜨거워 아주 뜨거워. 뜨거워서 아주 엉덩이를 들썩들썩해잖아 뜨거워가지고. 아버님이 대단한 발명을 하셨네. 아버님이 어머님 되게 많이 아끼시나 봐요. 아끼면 이런 장사를 시켜요. 아유. 아끼는 사람은 가만히 앉혀놓고 먹여 살려야 아끼는 거지 뭐. 아유. 아주 평생 일편단심 민들레 나밖에 모르지. 금실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은 직접 기른 열무와 상추를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새벽 4시 개장 시간에 맞추려면 잠을 설치는 일이 애산일입니다. 낮에 뽑으면은 휘들어가지고 상품가지고 밤에 뽑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밤에 뽑아서. 낮에 뽑으면 시들어서. 예 상품이 안 좋잖아요. 싱싱해질 않잖아. 그럼 몇 시에? 아이고 우리 뭐 12시까지도 하고 뭐 보통 1시 2시 넘도록 해요. 어떤 데 많이 했잖아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아침에 가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장 보고 가서 조금 자요. 자고 또 해고 해요. 아주 엄청 힘들어요. 농민들의 땀이 밴 싱싱한 채소라 믿고 살 수 있고 중간 유통 과정이 없다 보니 가격이 저렴해서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후 생일에 저기 뭐야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두루 비싸거나 말거나 좀 사다 먹이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예요? 잠 좀 덜 자고 나왔잖아요. 좀 싸게 살려나 해가지고. 원주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소초면 황골마을은 수백 년 동안 전통 엿을 만들어 온 곳입니다. 야, 이거 보리싹인가? 아유, 엿 만드는 재료를 말리나 보구나. 엿기름을 만들기 위해 집집마다 싹을 틔운 보리를 말리는 모습도 이 마을 특유의 풍경이죠. 이게 이제 잔뿌리를 부셔갖고 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 큰 새싹만 먹는 거고, 짠짠한 거는 부셔서 버려야 돼서 그래요. 네. 이건 잔잔한 이런 뿌리는 필요가 없는 거고. 마을엔 대를 이어 엿을 만드는 집도 많은데요. 심재원 씨 부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4대째 황골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뭐 짜고 계시네요. 웅이진 대로 딱 눌러야지. 주로 쌀을 쪄서 만드는 일반 엿과 달리 황골엿은 옥수수와 쌀가루, 엿기름을 죽처럼 쏘아서 엿물을 짜냅니다. 진국이 나오네. 엿물을 4시간 정도 졸이면 조청이 되고 다시 1시간을 졸이면 엿이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이제 더 청잡으면 돼요. 조금 더 끓여야 돼요? 네, 이 방울이 좀 더 커져야 돼요. 방울이 큰 방울이 나온다. 네, 큰 방울이 나오죠? 예. 네. 지금 큰 방울 좀 이렇게 큰 방울 나오는데요? 여기도. 많이 커졌다 지금 아까보다. 네, 이거 방울 보고 우리가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울 크기에 따라서? 네, 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방울을 물어볼게요. 방울 시험. 야. 잠깐만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비닐봉지 같은데. 맛있다. 이게 황엿으로 만든 솜사탕이네요. 솜사탕. 취직을 하려면 잘해야지. 첨가물 하나 넣지 않고 공유만으로도 이렇게 단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얼마나 고생해서. 완성된 엿은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야, 이게 요거 엿 되기 전에 조청이죠. 네, 예. 이 조청에는 또 가래뜨기 제일 낫죠. 복지. 와, 색깔이 정말 예술이다. 야, 진짜 맛있네요. 떡 맛이 틀려지죠. 어릴 때는 우리가 공을 갖고 가서 엿도 바꿔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 땡기는 애들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남겨주고 그 고물 장사들이 가격이 이제 가세수들이 풀고. 아버님 만들어 주시면 그 고물 장사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도 고물 많이 갖다 줬죠. 가서 고무신 병 이런 거. 고무신병 맞아요. 고무신병. 그리고 어릴 때 이거 철 종류 갖다 주면 많이 줬거든요. 그래갖고 그 농기구 팔아먹다가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황골마을에선 왜 엿을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70년째 엿을 만들고 계신 이현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집이 엄청 오래됐나 보다. 나무가. 물 갈고 계시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니 뭐 갈고 계신 거예요? 옥수수네? 옥수수요. 딴 지방에는 옥수수 넣는 걸 못 봤는데. 다른 집도 다 있거든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이거 하고 쌀도
우리나라 쌀로 해야지 안 돼요. 옥수기도 미국 옥수기 안 되고 우리나라 옥수기, 노란 옥수기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동네에 그렇게 엿을 만들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그릇에 해다가 시내가 팔아다가 해먹고. 어머니 그럼 옛날에 이거 엿 만들어서 드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가서 내다가 팔았죠. 팔려고 만드신 거구나. 그럼요. 내다가 시내 내다가 팔았죠. 시내에서 파시고. 그럼 지구도 가고 이구도 가고. 지구도 가고 이구도 가고. 그럼요. 지게에다 해서 이렇게 지구 가고 네. 머리다 이구 가면 머리에 쑥 빠져 들어가고. 15살의 시집와 엿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 벌써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엿을 만들 때 쓰는 주걱도 할머니의 세월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 엿, 이거 저을 때 하는 거죠? 이거 아이 저을 때게 네. 저기 이제 여주 끓여가지고. 아니 여기가 달아갖고 네. 이렇게 이만큼 달았어요. 네, 달고 이만하던 거 다 달. 아 이만한 게? 그럼요. 야. 그전에 요 감에 턱 근여가 썼는데 지방은 퐁덩 빠져요. 아 예. 너무 달아갖고. 너무 달아가지고. 이 내 손 좀 봐요. 야. 손이 좀 봐요. 다 이렇게 예. 틀어졌어요. 예. 왜 이렇게 뭔 고생을 너무 일을 쉬게 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예. 지독한 가난 때문에 명맥을 유지했던 황골엿. 달콤 쌉싸래한 그 맛은 할머니의 지난 시간을 닮았습니다. 꽃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는 계절. 원주에는 봄꽃처럼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지 공장인데요. 조선시대에도 원주 특산물로 기록됐을 만큼 원주 한지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특히 원주 한지는 공예나 장식용으로 쓰이는 색 한지로 유명한데요. 간편하고 저렴한 화학 염료가 대중화됐지만 고급 종이에는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천연 염료를 쓰고 있습니다. 붉게 보일 정도로 짙은 황색을 띤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저 천연 염색 하는 건데 치자를 갖다가 노란물 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지를 여기다 담궈 가지고 그 노란물을 그 내가지고 이제 그 우리 그 전통 종이를 뜨려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빨간색 같은 거는 소목이나 또 홍화 그 꽃잎 갖다가 그 내고 또 이제 그 쪽 같은 거는 남색을 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는 거의 색깔을 다 낼 수가 있어요. 예. 잡티 없는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색물을 여러 번 걸러내야 합니다. 염색물이 준비되면 삶아서 치댄 당나무 껍질을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착색이 잘 되도록 명반석 분말을 물에 개어서 넣어주는데요. 봉숭아 물을 들일 때 명반을 섞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염색하는 데 드는 시간만 일주일.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한지에다 뱉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당나무 껍질이 잘 엉기게 해주는 닭풀도 황촉규로 만든 천연풀을 쓰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점액이 여기 그 속에서 나와요. 이게 이 속에서. 아, 그 뿌리에서? 예, 뿌리에서.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이걸 그 당나무 섬유하고 섞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옛날 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참 이렇게 만들어 찾아내고 이랬다는 게.
곱게 물든 당나무 껍질을 물에 풀어 넣으면 기본 준비가 끝나는데요.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지를 뜨는 장인의 기술입니다. 얼마나 고르고 촘촘하게 떠내느냐에 따라서 한지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2번을 떠서 붙여야 비로소 한 장이 완성되는데요. 99번 손이 가고 100번째에 쓸 수 있어서 백지라고 불렀다는 옛말이 새삼스럽습니다. 자연의 색과 장인의 정성을 머금은 오색 한지. 음양 오행에서 풀어낸 5가지 빛깔이 꽃잎처럼 바람을 타고 봄 햇살을 맞습니다. 예로부터 한지는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재료로 널리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공예법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지승공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중이세요? 네, 이거는 지승공예라고 네. 한지공예 일종인데 전통공예라고 해요. 아, 이게 지금 한지인 거예요? 네, 이게 한지예요. 줄이 아니고? 네, 한지. 줄인데? 아니 이렇게 보면 예. 이 한지를 네. 접어서 잘라서 이렇게 잘라요. 네. 요 잘라서 요거를 비벼 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녀딸이 외줄로 꼰 한지와 외줄 2개로 꼰 겹줄을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서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잡아다는 요 줄을 요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엮는 거죠.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실용면에서도 목재나 플라스틱, 사기 제품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조끼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탄탄해 보이는 것이 보통 조끼 같지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방탄조끼라고 예? 하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이게 방탄조끼인데 이게 오치를 한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입고 하면 옛날에 그 화살이나 총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한지는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걸로 찔렀을 때 일로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찔렀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이게 예 이게 단단해요. 한지가 예. 야. 한지와 오칠의 만남은 지승공예의 폭을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요강이죠, 요강. 요강인데 네. 가마 속에 사용했던 요강이 옛날에 선조들이 결혼할 때는 아무리 그 수백리 밖에서도 가마를 타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랬을 때 신부들이 뭐 사기 요강 같은 거는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리고 무겁고 또 이제 그 소리 나고. 근데 이 지승 요강은 소리도 안 나고 가볍잖아요. 일단 들어보세요. 가볍죠. 종이면 네. 내용물이 새지 않나요? 여기다 오칠을 했잖아요. 아, 오칠을 하면 완벽한 방수가 되는구나. 예, 오칠을 하면 여기다가 물을 부어도 새지 않아요. 근데 뭐 물이 새지 않더라도 종이니까 예. 요강은 또 이렇게 요강 위에
깔고 앉아야 되잖아요, 요강을. 네. 그럼 이게 뭐 부서지지 않나요? 안 부서지죠. 지금 던져봤잖아요. 이렇게 해도 깨지지도 않고 이거를 아무리 눌러도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앉아보는 게 지금 제 몸무게가 70인데 네. 절대로 그거가 내려앉지 않죠. 오, 튼튼한데? 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 진짜 튼튼하다. 네, 튼튼하죠. 그래서 이 한지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지가 좋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래된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주의 면면이 전해 내려온 전통과 전통을 이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느껴봅니다.